네, 오늘은 연정민 코치님하고 함께 하는데요. 오늘 팟캐스트에 연정민 코치님 초대해서 조금 더 뾰족하게 우리 시청하신 분들 요즘 2024년이고 또 새해 어, 계획도 세웠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지식들이 유튜브에 다양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독을 못하고 필터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정교하고 좀 뾰족한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분들에게 책임감을 다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점이 지금 코치님을 만난 게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우리 서로 한번 과거 몇 달 동안 우리 지금 몇 년, 1년 넘었죠, 그죠? 아니죠. 2년이 넘었죠. 아, 2년이 넘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랑 이제 수강생 관계로 만나는데 뭐 지금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네. 네. 연정민 코치님은 어때요? 이게 어 지금 사실 그 나이에 뭔가 영업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뛰어들어서 뭔가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 사실 콜드 코리아는 영역에 들어와서 뭐 자신만의 어떤 비즈니스 뭐 이런 영업들을 구축하고 좀 잘 된 케이스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또 영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와 어떤 이런 고충들을 지금 콜드콜 이 하나를 가지고 또 코칭해주고 영업 프로세스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 이렇게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연정민 코치님은 가장 많이 좀 느끼고 뭔가 배우고 뭐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을 위한 좀, 나는 이거 하나만은 정말 이 one thing, 이 하나만 정말 잘했는데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좀 심플하기도 하지만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중요하고 정교한 그런 어떤 좀 방법 같은 거 아니면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 시청하신 분들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 콜드콜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까지 해본 적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콜드콜의 솔직히 의미도 몰랐죠. 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제품을 많이 사서 사재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까 해서 음, 찾던 중에 사실 제가 대표님을 만난 음,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 콜드콜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음, 처음에는 단지 그냥 재고를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음, 생각 이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단지 제가 이제 대표님을 만났을 때 대표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저는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표님은 직접 해보신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하면 되겠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면서 뭐 저라고 뭐 처음서부터 잘했겠어요? 음, 근데 그냥 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뭔가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은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그냥 처음에 가지고 나갔어요.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그다음에 뭐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양을 많이 하라고 대표님이 늘 그 교육 중에 얘기를 했을 때에 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갈급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음, 제품을 그 1억 8천이라는 만큼의 그 제품을 사가지고 음, 있다면은 솔직히 잠이 안 오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갈급하다가 보니까 나가서 하게 됐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한 3개월쯤 되니까 뭔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3개월 되니까. 예, 예. 첫 달에 제가 500만 원을 콜드콜로 팔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팔 때는 이게 되는 거야. 나 언제 저걸 다 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을 그래도 파니까 500을 팔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음, 나 더 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500의 의미가 저한테는 참 컸어요, 사실은. 음, 하루하루는 몰랐는데, 그 월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음,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가 저랑 지금 같이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달에 500을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팔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음, 제가 그때 잘 팔았을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음, 그냥 진짜로 양으로 밀어붙였던 게 500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이 콜드콜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를 저도 모르고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콜드콜을 해갖고 나가면 제품을 파는 건 줄 알아요. 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판매, 서비스, 마케팅의 일환이고 저도 이걸 이제 나중에 알은 거예요. 공부를 이제 계속 만나서 하면서 음, 그걸 알은 거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게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유일한 도구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 사업자들에게, 아이, 그럼요. 초기 사업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 아닌 말로 얘기해서 지인이 내가 뭐 마당발이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당발일 리도 없고, 음, 어, 거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망 고객을 발굴해내지 않으면은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인셀덤을 하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정말 막 낙엽 떨어지지 지듯이 막 우수수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 그런 걸 볼 때 이게 콜드콜이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유일한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사람들이 이 콜드콜과 콜드 컨택의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이걸 가리키면서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또 음,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콜드 컨택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음, 그냥 막 네, 되나가나 네, 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말하는 얘기처럼 파리 취급 받아가면서 네, 네, 그러면서도 해봤잖아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비슷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콜드콜과 컨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콜드콜은 첫째는 이제 그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존의 영업자들은 이 명분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음, 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콜드콜을 음, 해서 제품을 판매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전략이 없이 가도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컨택을 하러 갔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무시를 당하는 거고 그래도 콜드콜은 시간을 약속 잡고 네가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갔을 때 그래도 그 사람과의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은 벌어갖고 가는 거잖아. 음, 그리고 다 거절할 사람들은 이미 다 전화로 거절을 거쳐서 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빨리 단축이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런 가치들을 모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그래서 콜드콜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콜드콜 하고 외치는 이유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고객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음,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 보더라고요. 음, 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그 정보 수집을 하고 니즈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과 소통할 수,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콜드콜 이외에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콜드 컨택으로 우리가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바로 소통하고 니즈를 파악하려 그러면은요. 5, 6번 이상 찾아가야지 가능할까 그쵸, 말까거든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건 콜드콜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이 콜드콜에 대한 의미를 조금 깊이 있게 초기 사업자들이라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정말 기왕에 어차피 우리가 영업할 때 뭐예요? 남들이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돈 벌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속도잖아요, 속도. 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어제도 우리가 참여해서 들었지만은 1억이라는 돈을 1년에 벌래, 2년에 벌래 아니면 단 한 달에 벌을래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유일한 도구가 저는 콜드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콜드콜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음, 초기 사업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뭐 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 대전, 대구 다 가야 못 팔 때도 허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은 정말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음, 저는 그래서 그 콜드콜은 우리가 이 콜드콜이 이 영업하는데도 꼭 필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나니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콜드콜을 하면서 또 사람도 쉽게 말해서 개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도 뭔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다가 보면은 네, 체계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조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 콜드콜을 무조건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배워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늘 하는 말은 이제 그 대표님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영업을 배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음, 물어보실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콜드콜이고 충분히 또 어마어마한 이게 그 많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로 음, 성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상의 도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우. 오늘 사실 되게 정교하게 예리하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2024년에 그 정보를 가져간 데 있어서도 좀 효과적인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실 이런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코치님이 이제 얘기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 예리한 내용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예리함 속에도 디테일도 가지고 계시고 디테일이 없으면 사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하도 정보는 되게 많은데 정보도 다양해요. 마케팅해야 돈 번다, 뭐 브랜딩해야 돈 번다, 뭐 세일즈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그리고 뭐 세일즈에 대한 멘트도 가르쳐 주고 뭐 세일즈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뭐 작은 사소한 디테일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걸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도 지속을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실천했을 때 사실 그 유튜브에 나온 만큼 그만큼 효과적이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의 책임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뭔가 저는 올해 2024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아주 정교하게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콜드콜을 해왔다가 또 우리가 콜드콜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코치님 봤을 때는 이 콜드콜 나만 잘하고 그냥 나가서 팔아 제끼고 막 정말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많이 팔았잖아요, 그때. 근데 네네. 콜드콜을 굳이 내가 팔아서 알아서 뭐 이런 매출도 올리고 하면 되고 이런 스킬을 내가 보존하고 내가 내 팀에서 내 산하에서 뭔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콜드콜에 대한 이 스킬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코치로서 가르치고 있는 지금 포지션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내가 그냥 직접 선수로 뛰는 거랑 내가 감독이 되고 선생님 되고 코치가 됐을 때 그 다른 점은 무엇이고 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연정민 코치님의 어떤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코치로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음, 어, 우선, 제가 원래,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인셀덤 대리점장이었을 때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들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저도 또 이제 제가 미용을 40년을 하면서, 늘 제가 찾았어요. 그 미용을 그만두고 나서 음, 우리가 굉장히 그 사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노후에 도대체 나는 뭐를 할까, 이렇게 하던 중에, 어, 사실은 인셀덤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음, 겪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 메신저의 이 길을 간다는 게 저도, 어,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메신저의 길을, 음, 왜냐하면은 나도 메신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처음에 영업을 하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음,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어, 결국은 대표님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 저한테 앞당겨진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로는 누구와 함께 하고, 그리고 정말,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멘토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음,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말로는 함께 하면서 한다 하면서 사실은 따라오지 않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성장도 안 되고 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영업을 할 때는 하면서 사실은 이 콜드콜이 이렇게 단시간에 결과를 내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음, 음. 믿지도 않았고, 좀 믿지 않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음, 우선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양을 많이 하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믿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음, 제가, 이게 엄청난 도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6개월 되면서였어요. 음, 6개월 되면서, 폭풍 성장을 하게 됐고, 그 후로 제가요, 다니면서 정말 이 도구가 정말 제대로 내가 이걸 단계적으로 밟아서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콜드콜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자기의 그 마인드셋이 좀 필요해요. 네, 첫째는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이런 걸로 전화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거절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걸기 위한 하나의 권리도 있지만 고객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 돼요. 음, 그 다음에 고객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데 사람들은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세일즈는 어차피 거절이 시작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전환율에 대한 생각을 이 숫자 음, 게임 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전환율에 대한 생각을 못 해요. 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늘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을 전화를 했을 때 우리가 10명만 그 전화가 잡혀서 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다면 10명한테만 음, 10% 정도는 그래도 전환율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가서 10명한테만 브리핑해 또 거기서 한 명만 얻을 수 있다 해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음, 그럼 이게 매일 하게 되면 이게 30명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겠지, 안 음, 되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대리점장들이 어려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영업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다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과 함께 그 사람네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은 정말 어, 어떤 내가 음, 나이가 먹어서 일할 수 있는 찾고자 하는 음,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메신저의 사업이 아니었었나. 음. 그러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그러면 예전에 그냥 내가 했을 때랑 음. 이 메신저 사업을 실제로 이 코칭업을 지금 하고 있을 때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요? 예전에는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잘하게 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어떤 차이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이가 진짜 내가 직접 뛰는 거는 편하잖아요. 내 멋대로 하고. 네. 네. 근데 이거는, 야, 그냥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냐하면은 계란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바위를 때려야 계란이 깨지지 돌이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만큼 벽이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어,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하고 그리고 음, 그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을 음, 빨리빨리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살아온 거에 대한 그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돈을 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하는데도 이 가치를 몰라서 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하고, 진짜, 음,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는데도 씹어서 생기지를 못하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 듣는 사람들이 네,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 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책임감이 되게 많이 음, 뭐든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책임감이었지만은 이 코칭을 할 때도 결국은 책임감인 것 네네. 같아요. 내가 이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좀 성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대표님은 좀 어땠어요? 이 코칭을 하고 본인이 그걸 다 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늘 이 소통이 이 사람네들하고도 잘 안 돼요. 음, 하려고 계속 제가 도와주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음, 저도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조금 이게 요런 거구나 하고 눈을 뜨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데려다 제가. 음, 그래서 대표님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음, 하시면서 음. 늘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셨어요, 네, 대표님은? 전 무슨 그것도 생각? 되게 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음, 저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음, 예.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게 크고 이 사람네들이 성장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거기에서 음. 얻는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은 늘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줌에서 직접 음,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음, 그 진짜 듣기나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음. 대표님은 어땠어요? 대표님은 온리 그 고객 생각만 하시잖아. 근데 이게 네. 지금 코치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콜드콜에 맛을 봤다고 하는 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6개월 이후에 더 여기 좀 진정한 맛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한 사람한테 기울일 때도 그 어떤
뭐 성공건이든 그게 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나오기까지 그걸 다 종합해서 한 사람이 지금처럼 이 콜드콜의 맛을 봐서 6개월이 필요한 것처럼 저도 코칭을 하면서 그 시간이 초반에는 그렇게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쭉 코칭하는 가운데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 해줘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콜드콜이라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되게 빠른 거거든요. 한 사람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일반 코칭을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콜드콜 이외의 도구를 제가 써보면서 코칭했을 때는 내 고객이 6개월 만에 뭔가 이렇게 진짜 뭔가 이런 성장,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그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게끔 하는 도구는 지금 여태까지 없었어요. 아, 지금 코치님이 6개월 걸려서 뭔가 이런 콜드콜의 진정한 맛을 보고 재미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눈 떴죠. 근데 이 기술은 제가 어쨌든 가르치고 코칭하고 지금 또 마인셋이 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네. 마인셋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뚱땅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6개월 안에 사실은 서로의 주고받는 그 피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좀 마인드가 변할 사람은 변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도구,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내가 내 제자로 코칭하더라도 콜드콜이란 도구 아니었다면 지금 제 수강생들 중에 6개월 만에 심지어 더 짧게 이 재미를 본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오늘 이런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게 제가 최대한 이거를 요런 식으로 좀 풀이를 해주고 싶어요. 제 시청하신 분들이. 왜냐면 저희 시청하신 분들은 뭐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 그리고 훨씬 더 뭔가 영업에서 오래돼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뭐 뭐 이제 돈도 더 많이 벌고 뭐 어쨌든 우리보다 말도 더 잘하고 백도 더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인맥도 더 좋고 이런 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보면. 그치만 당연하죠. 그치만 저희가 지금 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 사실 만들어가고 결과를 내는 것 비해 우리가 사실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아주 소상공인보다 더 작은 어떤 작은 개미들을 우리가 사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너무 작은 배경, 작은 개미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저로서 저는 항상 그 수많은 지식들을 터득하면서 배우면서 수많은 돈을 내고 호주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교육에도 투자하고 시간, 경험 뭐 이런 시간이 많이 흘러나와도 많이 흘러 지나가도 사실은 이 콜드콜을 제가 지금까지 안 만났다면 오늘의 결과가 있었을까? 그리고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나는 뭔가를 만나서 내가 누군가 뭐 부모를 잘 만나든 내가 뭔가 뭐 IT 쪽에 잘 되든 아니면 내가 뭔가 취직을 잘하든 내가 어떻게 뭔가 나는 이 사회에서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또 누군가를 쓸모 있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장담 못 하는 거죠. 근데 콜드콜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어, 나처럼 완전 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음. 올라오는데 필요한 도구.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또 도와주는데 지금처럼 6개월만 조금 집중해서 피드백을 받고 가면은 사실 재미를 볼 수 있는 도구. 요즘에 6개월이라고 한 시간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짧거든요. 우리가 그럼요. 작년만 해도 1년이 후딱 지나지 않았어요? 네네. 지금 이제 2024년 올해 들어온 것 같지만 1월이 또 후딱 지나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거를 흘려 냅두겠냐, 아니면 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 가시박는 어떤 그런 변동성, 그런 어려운 그런 가변성이 있더라도 6개월을 좀 그렇게 보낼 거냐? 저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코치님은 사실은 이 세일즈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거절은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인간들을 우리가 코칭하다 보면 이 인간들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계란을 뭐 바위에다 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받는데 그 말이 맞아요. 잘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 현실인 거죠. 우리가 코칭을 여러 해를 계속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콜드콜 안에서도 100명한테 전화했을 때 뭐 10명의 약속이 잡히고 10명의 약속 잡혀서 나가서 브리핑 했을 때 거기서 한 명이 클로징 되면 사실 100명의 1%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성공권이. 네. 근데 우리 코칭을 하면서도 제가 1000명 넘는 인간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1000명 넘는 인간들 중에 방금 우리가 지금 콜드콜 얘기하면서 성공권이 1%가 나오듯이 그 1000명 중에 진짜 저의 말을 따르고 결과를 낸 사람들 1%, 2%, 3%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 보니까 이게 이 모든 세상의 피라미드 속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운이든 아니면 그게 확률적인 것들 어쨌든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걸 아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이걸 인정 못하냐 이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음,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 1%, 2%만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이게 원칙에는 거의 다 1%, 2% 부동산도 내가 수익률이 3%라도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예, 예, 예. 근데 그 수익률을 계산을 안 하고 그런 어떤 1%, 2% 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면 사실 이 세상 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환율 개념을 지금 말씀했는데 필요한 양만큼은 전환을 한 번 해보고 전환을 두 번 해보면 사실 100홀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한 명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100홀을 한 번 더 해야 전환을 두 번 하잖아요. 똑같은 네. 기술이고 똑같은 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200통을 해야만이 두 명이 클로징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 사이클을 한 번이라도 돌려본 사람, 제 수강생들 중에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사이클을 두 번 돌린 사람은 그 중에서 또 갈려져요. 말하면요. 예. 그리고 사이클을 세 번 돌린 사람 더 줄어들어요. 네네. 그리고 사이클을 세 번, 네 번 지금 코치님처럼 막 몇천 콜씩 해서 그 사이클을 여러 번 많이 돌려가지고 매출이 500 터지고 막 1000 터지고 막 억 단위로 막 터졌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전 단계까지 사이클을 몇 번 돌리고 자신감이 차면 제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상관없이 이 코칭이라는 이 업을 자기가 밖에 나가서 원조고 뭐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하신 분들 또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우리 인간들이 이제 코칭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은데 저는 13년 동안 이걸 다 겪었고 지금 저는 역으로 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저는 좀 더 2024년 우리가 집중해서 아주 뾰족하게 집중해서 정교한 정보, 정교하게 그 정보를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 정교함이 무엇이냐? 저희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최대한 PCM 안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제거해서 최대한 어 되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계기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음, 코치님한테도 사실 이런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이거를 배웠을 때
이거를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 자체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정성을 넘어 좀 더 통찰력 있게 좀 정교한 정보로 시청하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 너무 분산 투자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개미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말도 못하고 백도 없고 정말 이런 돈도 없고 심지어 내가 뭐 IT라든가 뭐 이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나이 들어도 심지어 진짜 고졸밖에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좀 잘못하면 사회에서 나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 이런 도구로 우리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024년도의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좀 집중할 수 있고 좀 정교한 이런 필터링 돼서 그게 충분히 설득 가능한 그런 도구를 저는 드리고 싶고 그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보가 콜드콜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정보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거 시청하신 분들의 좀 책임성을 가지고 왜냐면 요즘에 책임성이 없이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머리에 반짝 뜨는 아이디어 있으면 그냥 그 아이디어가 옳다. 그 아이디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디어 반짝한 거를 실현하고 그거를 시간 속에 이게 쩔게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것들 다르잖아요. 우리가 6개월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2년, 3년, 5년, 7년, 8년, 10년이 다른 것처럼 저는 13년이 지났지만 그 13년 가운데 최대한 짜서 그 가장 그 이 시청하신 분들에게 책임성 있는 정보를 필터링해서 드리고 싶다. 전 이 마음이 가장 커요. 물론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우리 채널에서 나가는 정보는 좀 더 필터링 돼서 우리가 청정기가 왜 필요해요? 좋은 맞아요. 공기를 쏴서 우리 더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음, 건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고 헷갈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취지는 그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대표님.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채널은 되게 명확한 거죠. 음, 필터링 돼서 나가서 남들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음, 진짜, 사실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있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저도 이게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게을러요. 음, 게으르고, 진짜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들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음, 이게 저는 이제 이 영업은 이제 이 화장품 영업을 해본 게 다지만은 음, 보통 왜 네트워크 회사에 가면은 초기 3개월이 중요하다. 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초기 3개월,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3개월 아니면은 처음에라도 아주 작은 티켓 한 개, 두 개라도 이런 팔아야 소소하게 결과가 나야지만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 현장에서 이제 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요런 거조차도 몰라요. 음,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물론 갈급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음, 뭐 아침에 심지어 고객들을 아침 8시부터 약속을 잡아가지고 집에 저는 한 6개월 동안 밤 12시에 매일 들어왔어요. 음, 그렇게 했을 때에 처음에는 진짜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생각 들죠. 안 들 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조그만한 거 한 개라도 팔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음,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며칠은 그런 것도 없어도 나중에는 어때요? 그 한 개, 두 개가 두 개, 세 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또 조그마한 세트도 팔고 그러다가 또 운빨이 있을 때는 또 700만 원도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끊기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 6개월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오로지 그냥 콜드콜만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집중했어요. 음, 진짜 원싱인 것 같아요. 음, 그것이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갈 데가 없어, 나는 매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고 음,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여기에서 이게 있어요. 콜드콜드요 대표님 아까 뭐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음, 사실 진짜예요 이게. 음, 예를 들어 콜드콜드요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 오라는 게 벌써 사람들이 달라요. 음, 콜드콜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잖아요. 콜드콜을 하더라도 한 번쯤 접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전화를 걸어서 또 이렇게 했던 사람들하고는 이 대화 자체가 또 틀려집니다.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객을 예를 들어서 콜드콜로 해서도 한 가서 브리핑을 했을 때도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처럼 이러한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 어 이거 같이 좋은 도구가 없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 애는 이 콜드콜 자체는 저는 우리 그 인셀덤에서 맨날 야 씨앗 뿌려라 씨앗 뿌려라 해가지고 음, 이 그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제품을 막 퍼날랐거든요. 음, 이 콜드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매출의 씨앗이라고 음, 그거를 표현을 할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필히해서 정말 자기가 간절하다면 아니면은 나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은 음, 진짜 도전은 해보고 좀 그만뒀으면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미쳤나? 음, 3개월에서 6개월 나는 미쳐봤나? 음.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요 지금 미친 듯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정교하게 좀 분석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네. 어, 사실 이게 시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확률적으로 나와도 우리가 1%, 2%를 자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시청하신 분들 대다수는 그 1%, 2%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시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이 미친 듯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 표현에 있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 나는 저렇게 미치지 못하는데, 나는 게으른데, 아,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아, 나는 아침 8시에 가서 뭐, 막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못하겠는데, 나는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저걸 하려면 분명 어쨌든 어려워 보여. 나는 저거 말고도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을 거야. 본능적으로 사실 튕겨 나오는 그 대다수가 사실 이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험조차도 누군가한테는 이론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 이론이 어려워 보이면 아예 시도조차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청하신 분들에게 좀 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사실 얻은 정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세뇌된 정보와 세뇌된 어떤 그 형태에서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나이 들면서 내 몸을 잘 대하지 못했다면 나이 들수록 관절도 아프고 나이 들수록 이것저것 당뇨도 오고 병도 오잖아요. 근데 정신도 우리가 교육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다수는 TV에서 보는 정보들은 재밌기는 하는데
거기에 깊고 통찰 있고 기술적이고 아주 그런 얘기들은 좀 진지하고 재미없는 것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오는 정보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런 어떤 무서움이 있고 이런 뭐 이런 요즘에 테러가 이렇게 발생했다. 중동에 뭐 중국에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만약 얘기를 하면 내가 직접 중동, 중국 이런 나라 가보지도 않고서 그냥 그 나라에 대한 막 두려운 얘기들을 듣고 나서 그게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그냥 남들의 들었던 얘기를 듣기만 해도 여자들은 저기 외국에서 뭐 일찍 뭐 저기 집에 제대로 못 들어와서 뭐 이런 어떤 봉변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딸 가진 아빠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한국 이 안전한 나라에서도 딸에 대한 그 집착이 어디가 뉴스를 들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풀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정교하게 우리가 뭔가 이 자꾸 정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 에너지도 딸리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고착된 어떤 생각과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사고를 바꾸고 돌파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코치님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그 결과를 낸 거 제가 특별하게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저희 PCM 이런 교육하면서 코치님을 교육 상품을 런칭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마음이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제가 그냥 인간적인 것도 인간적인 건데 이거는 아예 상품성이 있는 그냥 이 시장에 있어서 저런 사람이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동기부여 강사가 돼야 돼.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뭔가 뭐라고 하지? 좀 찐을 경험해서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에서 가장 뾰족하고 가장 예리한 그 도구, 콜드콜이라는 거를 직접 경험해서 수천 콜을 하고 그 수억을 올릴 수 있는 그 경험치를 해서 저런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코칭하고 가르쳐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건 뭐냐면 그 설득의 포인트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에너지가 따르고 그동안에 쌓았던 그 세뇌됐던 그 틀에서 벗어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 물론 간절한 것도 있었지만 그 계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예. 나는 음, 미친 듯이 했다. 음, 왜냐면 지금 코치님 나이에는 미친 듯이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런 콜드콜의 어떤 교육들을 듣고 피드백을 좀 받고 그냥 아무런 행동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그런다고 해서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코치님은 타이밍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그런 어떤 요소들이 결여돼서 미친 듯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맞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의 성공으로 갈 수 있었던 거, 저는 그거 인정. 네,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시청하신 분들 보면 특히 나이 어릴수록 처음에 그렇게 미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일단 내가 우려할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연저민 코치님은 나이가 있는 만큼 미친 듯이 빠른 시간 안에 결과 내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니까 연저민 코치님한테 특히 그 나이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은 그 나이에 아예 이런 도전을 시도하지 말고 그냥 상황 파악을 해서 그냥 손군 손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그냥 건강하게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연정민 코치님은 안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들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이는 됐다. 근데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너무 고착되고 너무 그 한국 정서에 그 쩔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내가 사실은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콜드콜이 들어오고 갑자기 PCM 교육이 들어오고 갑자기 이런 변화를 겪는 데 있어서 그게 미친 듯이 하지 않고 미친 듯이 배우지 않고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결과가 있었을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그 이 시청하신 분들에게 이 정보도 좀 더 정교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거를 지금 사실 푼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음, 사람들은 무조건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키워드를 들으면 그거는 어느 자기 개발에서든 다지. 옛날에 올드 스쿨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미친 듯이 했다. 예전에 보험에서도 보험 왕들이 다 얘기하는 막 그런 어떤 전설적인 얘기를 이제 이 유튜브 이 아이스강 이 채널에서도 내가 굳이 이런 걸 들어야 되나 해가지고 너무 귀가 닿을 정도로 그런 것들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정보를 또 이 정보로 제대로 이게 해석해서 들을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귀를 꽉 막을 것 같아가지고 음, 좀 더 정교하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해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같이 그냥 이런 정보를 제가 잘게 잘게 이게 사실 쪼갠 거잖아요. 네. 쪼개지 않는 그런 정보 하나 이런 걸 듣고 편견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진짜 게으른 사람으로 돼버린 거. 그래서 지금 코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 너무 많아. 근데 그 게으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음, 예, 왜냐면 그 사람이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우리가 정보를 얘기하는데 그 정보가 주관적이고 옳은 정보고 실제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우리가 정교하게 주지 못한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영상, 이런 팟캐스트가 누구한테 진짜 좀 진정성을 플러스, 이제 진정성 플러스 정교하게 예리하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고 우리가 코치로서 또 이 분야에서 우리가 또 코치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 채널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다른 채널하고 그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좋은 지적이기도 하세요. 사실 이게 참 정교하게 우리가 이런 거를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그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해보지 않으면은 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 나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그럼요. 무섭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화를 해놓고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는 영업을 하면 안 돼요. 네, 왜냐? 아니, 동의해요. 현장도 안 나가고 무슨 어떤 결과를 바래요. 동의해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사람들이 거의 다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맞아요. 너무 안일하게 선택하고 쉽게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의 이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노력하지 않고서 성장된 사람은 없어요. 음, 운으로 어쩌다 될 수 있지만은 늘 그거는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음, 그래서 자기가 뭔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이 진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다못해 화장품을 판다 해도 작은 거서부터 팔면서 음, 노력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저처럼 미친 듯이 한다는 얘기는 저는 어떤 그 무게감이 있었죠. 그 뒤에. 음, 왜냐하면은 일단 많은 재고를 떠안고 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맞아요. 약간 예, 제가 이제 그게 이런 처해진 환경이죠. 네네. 이런 이제 환경들이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쩔 수 없어서 미친 듯이 했을 네. 거예요.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나도 돈 벌어보고 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한 개라도 그렇죠.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큰 결과가 아니래도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3일 했을 때에 다른 것처럼 우리가 콜드콜드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까요, 두 번째 까요 해서 저 50통 했는데도 첫날은 한 개도 연결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시작을 하면은 오늘 했을 때 내일 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냐 안 하냐의 이 차이가 저는 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자기의 어떤 그런 고착된 그런 사고방식을 본인들이 사실은 이걸 바꿔야 돼요. 맞아요. 바꾸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뇌를 조금 바꿔야 개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쉽게 일어나지는 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음, 내가 그럼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아무나 다 자기가 잘하는 장점은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걸 살려야 되겠죠. 근데 어, 대답에 사람들은 그냥 너 믿고 야 너 쟤 어떻게 금방 돈 벌었대 쟤 부자 됐대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금방 돈 버는 사회가 됐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공짜로 금방 돈 버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음, 저도 미용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거의 몰라요. 그리고 또 저도 몰라요. 저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은 거를 느꼈는데 우선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작해서 나는 경험이 없어 이런 것들을 몰라 그러면 일단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해보고 시작이라도 해보는 게 저는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이거를 다시 표현한다면 저는 0과 1의 차이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음, 0과 1.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일은 오늘 한 번 했을 때 내일 했을 때 모레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점 이게 날짜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에다가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를 곱해진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맞아요. 말. 그 알았으면 하는 과정도 더 정교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코치님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가장 빠른 시간에 결제해서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거조차 못하겠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 팟캐스트가 거의 1시간 단위로 막 나가고 하는데 이 팟캐스트를 무료로 우리가 제공하는 만큼 무료지만 사실 무료 같지 않은 아주 정교한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내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찾아보고 보는 것부터 우리는 사실은 그게 바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마인드에 대한 그 밸런스도 채워지고 조금 조금씩 그 변화, 그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어느 스파크 딱 터져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노력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노력 안 하고 얻는 결과는 없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은 대부분 사람들이 또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또 하고 살더라고요. 그게 음. 노력이 나름 내 자녀들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노력은 안 하는데 내 자녀를 위한 노력은 또 기똥차게 하더라고요. 음식을 뭘 먹일까, 뭐 애들이 어떤 커리어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 애들이 커리어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고 싶든 되고 싶지 않든 코치가 돼버린 건데, 근데 이제 자녀한테 코치가 만약 선수 생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대로 된 경험을 못하고 엉뚱한 노력을 해왔다면 또 자녀한테도 또 엉뚱한 노력과 그런 어떤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또 노력하다 보면 저도 사실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음. 음. 저도 가만히 보면 다른 데는 아예 신경조차 아예 안 쓰는
그런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심지어 이제 대표님이 내가 네. 먹었던 밥도 당장 설거지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제 또 와이프한테 또 잔소리도 듣고 하거든요. 그런 음, 것들은 바로바로 근데 그렇게까지 다른 분야에서는 게으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이제 지금 코치님 얘기한 것은 또 어떤 분야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흥미로운 분야, 자기가 노력하는 분야가 또 있더라고. 어떤 음, 사람들은 자기 개발 쪽에는 게으른데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나갔다가 막 저녁 늦게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또 분들도 있고 뭐 그게 육체 노동이든 뭐 어떤 노동이든 맞아. 어 그리고 노력은 다들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뭐 고민하는 것도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또 좀 이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노력하면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속도를 얻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만이 그놈의 속도를 얻는데 자본주의에서 돈은 벌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고 좀 더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일론 마스크라고 할 정도로 내가 돈이 많으면 이런 영상 안 보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런 네, 네. 영상 본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금 차원에서 내가 다음 수준, 다음 소득 구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에서 나를 땡겨야 되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영상을 보는데 이것도 노력인데, 근데 그 노력하는 것 중에 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사실 코치님하고 저하고의 토픽, 우리가 가장 사실 오늘 주장했던 내용은 사실 콜드콜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그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로 태우려면, 방향이 맞고 그게 집중돼야만 그 종이가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 정보를 드리는 가운데 쪼개 오해되는 요소,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도 나도 성공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라는 것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콜드콜 이 영업 쪽에 콜드콜을 이 도구를 도입시키고 이거를 코칭하고 이거로 우리가 자꾸 설득하는 이유도 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노력 대비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콜드콜만한 도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노력에 있어서도 그냥 분산하지 말고 노력하더라도 좀 더 뾰족한 노력을 좀 더 방향이 우리 자신에게 가져 맞춤형으로 잘 되어 있는 방향 예, 그런 방향으로 우리 노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마지막으로 뭐 코치님 우리 또 시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첫 팟캐스트 2024년 첫 팟캐스트를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표님이 뭐 방향, 속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대표님도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게으른 것도 게으른 기준이 있는 거죠. 전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죠. 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영과 일의 차이를 말한 것처럼 음,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 그리고 아까도 그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음, 어, 속도를 내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요. 사실 배워야 돼요. 맞아요. 네,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비즈니스는 이상하게 영업을 안 배워요. 음, 학교 교육은 뭐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심지어는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다 해도 나오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한 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미 생활을 하는데도 돈을 내고 배워. 음, 근데 이상하게 영업은 또 돈을 내고 안 배워. 그냥 해.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속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배워야 돼. 나한테 투자해야 돼. 늘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주장
늘 대표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워야지만 그래야 속도도 나고 방향성도 제대로 잡고 시간까지도 이게 전략을 절약되는 해주는 거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주먹국으로 하다가 보니까 금방 그만두게 되고 결국은 매번 하면은 돈을 잃는 거예요. 왜? 전략이 없잖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혹을 따르고 열매만 따랐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뭐 저 사람 밑에 가려고 그러고. 음, 그래서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음, 알아야지만은 이게 음, 빨리 속도가 나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음, 저도 결국은 대표님을 그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도 대표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속도나 이런 방향성을 음, 잡고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지. 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했다 그러면 저 아마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음, 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음, 남편한테도 이럴 거 아니야. 남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멍청하게 많이 했냐. 뭐 음, 쉽게 말해서 이런 남자들이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네네네, 하죠. 그러는데 음,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뭐만 하면 음, 동성이야 그럴 거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그게 근데 그대로 박혀져 있죠. 저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내 음, 나이에 내가 이런 음,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한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특히 성장하고 싶다. 음, 그러면은 더더욱 교육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동의해요. 네,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성. 네, 우리가 하다못해 길을 가도 내비를 켜고 가는 것처럼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내비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가려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네,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길잡이가 돼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나한테 투자를 해라. 네. 저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연정민 코치님한테 이제 연락 갈 수 있게끔 뭔가 그 연락 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시청하신 분들 혹시 콜드콜 배우고 싶은데 아이스강은 좀 이제 프라이스가 너무 높아서 시작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이 아마 연정민 코치님한테 갔을 때는 요즘에 많이 티켓이 그래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앞으로 네. 대비해. 그래서 이렇게 좀 연락할 수 있게끔 뭐 지금 뭐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연락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네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거를 하나하나 네, A부터 Z까지 다 뛰어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음, 그러면은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음, 하나하나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닐까. 음, 네. 그래서 저는 어 꼭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010-2394 3124거든요. 이 번호로 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그 현장 경험에서 겪었던 디테일을 하나하나 음, 빠른 시간 안에 음, 예, 그것을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있는 사람이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연락 주는 사람이 결국은 0과 1의 차이를 얻어 가실 겁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그 01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010-2394-3124입니다. 2394 3124. 3124. 네네. 네, 2394 3124로 네. 그게 뭐 문자든 그게 뭐 연락이든 어쨌든 취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 서로 이런 정말 인터뷰를 팟캐스트 넘어서 자신의 어떤 소신껏 자신의 어떤 방향과 어떤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오늘은 되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하신 분들 또 2024년 또 이런 유익하고 아주 정교한 정보를 통해서 2024년 이 한 해는 조금 뭔가 변화가 실제로 그냥 이 자체만 소비하는 거 있어서도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위시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재민 저도 코치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